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91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148페이지 날 차례예요. 맨 위에부터 시작할게요. 어제 뭐 했냐면 페노티아진이라고 진정제를 복용했을 때 지발성 운동지상, 어, 좀 그런 심각한 신경질환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진정제를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 찡그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 예. 그래서 만약 의사가 심각한 중환자에게 이른바 주요 진정제를 투여하지 못하면 이 의사는 의료계에서 따르는 지배적 기준에 맞게 치료하지 못하고 잘못 치료했다고 꼬투리를 잡혀 고소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제를 그때 투여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투여를 또 잘못하게 되면 부작용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참 그 의사 또 하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의사가 환자 상태에 필요한 대로 그런 약을 투여해 환자에게 이 약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 20에서 50%에서 발생하는 지발성 운동 이상이 생기면 이 의사는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신경계 부작용이 환자에게 생겼다는 이유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도 당할 수도 있고 참 난감한 거예요. 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와 같이 의사들은 치료를 해도 비난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비난받는 진퇴양난에 빠져 윤리적 딜레마, 도의적 딜레마, 절차상 딜레마, 전문 직업상 딜레마를 끝없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뭘 하나 하더라도 막 다 뭐예요? 쓰는 거예요. 서약서. 돌아가셔도 아무 소리 안 하겠다. 대신 그러니까 그걸 써야 되는 거.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서약 계약서를 쓰고서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다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쵸? 네. 이와 같이 또한 지발성 운동 이상으로 인해 관련 제약업이 위기를 맞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으며 큰 대가를 치르렀습니다. 의료사고 보험료가 올랐고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위태로워졌으며 해당 전문 직종 전반에 재앙이 초래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자세히 서술하는 것은 당시에 중요한 문제였다는 점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점까지 관련 종사자들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본 메커니즘과 생화학적 가설에 관한 추측을 담은 논문들이 전문적인 문헌에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의사 일을 35년째 하고 있었고 미국 최대 규모로 꼽히는 정신병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호킨스 박사님이 미국 최대의 손꼽히는 그런 정신병원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에 저는 환자 치료에 비타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탕과 단 것을 끊게 하면, 야, 이거 지금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서 어제 병원을 갔답니다. 다시 읽어보고요. 설탕과 단 것을 끊게 하면 매우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입증된 전통적 치료법 대신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법에 추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치료법에다가 추가를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포유류의 췌장은 정제 당분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찔린다, 그쵸?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안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먹고 나서 단 거를 안 먹으면 허전한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요새는 좀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왜 아주 정말 너무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달아 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달지 해서 처음에 너무 달아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적응해 가지고 먹는데 스테비아가 들어간 거예요. 스테비아가 혈당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그냥 빠져나간다잖아요. 그 당뇨 환자들한테 단 게 필요할 때 들어가는 스테비아가 인제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먹고 나면 야 진짜 달아 가지고 속이 다 시원하긴 해. 정말 달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비타민을 사용했다 그러죠. 비타민도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단 거 간이 있는 거를 안 먹게 한 거예요. 설탕과 단 것, 끊게만 했어도 인제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인제 의식 해독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을 먼저 해독이 돼야 몸이 해독이 되는 거잖아요. 의식이 해독이 덜 되면 제가 인제 초대해서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약간 인제 병원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다녔는데 어제 병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기쁜 소식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약을 지금 벌써 얼마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제 일식을 하는 날이었구나. 어제 일식을 하는 날이어서 17 일, 18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한 지. 그랬는데 그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고 났는데 약이 엄청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무슨 몇 개가 어떻게 줄었는지는 어제 통화를 못해 봤어요. 어제 막 바빠 가지고 통화를 못 했었는데 정신이 없었네요. 통화를 해 본다는 게. 오늘 통화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인제 어 약이 엄청 줄었대요, 약이. 왜냐하면은 단 것도 안 먹죠. 그다음에 뭐 짠 것도 안 먹죠. 단 거 짠 거 다 안 먹죠. 단백질 집어넣죠. 천연 들어가죠. 천연 비타민 들어가잖아요.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말고. 그래 놓으니까는 약이 엄청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줄었는지 이따 통화해 봐야 되겠어요. 예. 들어오셨어요? 네. 곰이 어쩌다 꿀에 손대는 경우를 빼면 이거 있잖아요. 포유류의 췌장. 포유류는 뭐예요? 젖을 먹고 자란 생명체. 우리도 젖 먹고 자라는 생명체잖아요. 그니까 우리도 젖 먹고 자라는 나도 젖 먹고 자랐는데 인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가 인제 포유류의 췌장이 정제된 거잖아요, 설탕은. 그러니까 정제 당분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러면 되는데 나는 만들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된 당분을 포유류의 췌장이 걸러낼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곰 같은 경우 이제 곰이 어쩌다 꿀에 손대는 경우를 빼면 포유류가 그런 처리를 할 일은 자연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포유류의 육체가 생명학적으로 진화해 온 수백만 년 동안 다량 투입된 당분을 췌장이 처리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처리는 제게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천연 비타민 얘기하시는 거예요? B6 안 보여요, 끝에. B3예요? B3인가요? 안 보여. B3 안경 B6, B3 그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을 다량으로 복용하면 정신분열증 같은 장애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다량한 중독이요. 그다음에 뇌전증,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로 제 환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많은 정신질환 증상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먹고 일으킨 알레르기에서 비롯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런 것을 식단에서 없애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우유를 끊고 편두통이 50% 줄었습니다. 대장염도 사라졌습니다. 대장염이 사라졌대요. 우유를 끊고. 그러니까 설탕과 단 것을 포기한 뒤로 제 인생에서 피로와 주기적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우유가 하나 또 단 거와 우유가 하나 더 추가로 됐어요. 저도 우유 제가 몸에 안 좋은 거만 엄청 좋아해요. 단 거, 우유, 저 우유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유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동안 끊었다가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먹고 그랬는데 대장염도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신체적, 정신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영양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은 직업적으로도 이뤘고 개인적으로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거와 뭐 대장염, 편두통. 근데 이게 단 거를 줄이고 천연 비타민제를 복용하도록 했더니 다양한 우울증 환자와 뇌전증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그 레시피 자체가 선생님이 주신 레시피가 있잖아요. 천연 비타민 복용하고 단 것, 짠 것 끊고 탄수화물도 쬐끔만 탄수화물은 쬐끔만 탄수화물이 너무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혈당을 막 그냥 강화시키고 그래서 줄이는 그런 방식의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17일 동안 굉장히 뭐 3개월이지만 17일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근데 지금 뭐 한 17일만 해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의 의무는 환자를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임종 철학이라 부르는 것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삶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가리는 판정에 직면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결같이 헌신한 대상은 환자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을 맞았을 때 타인을 위해 제가 한 일을 밝힐 책임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저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적으로 뭐예요? 완전하게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와 환자들에게 어떤 의무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임종 철학. 여러분들도 어때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을 때 내 묘비명에 그러니까 이게 임종 철학이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 생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마지막 그래서 묘비명을 무엇을 쓸 것이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유, 저는 십몇 년 전, 한 15년 전인가요? 이거 공부하기 전에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나?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 그 책이 이따만한 책이 있거든요. 거인을 깨워라. 거인을 깨워라라는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두꺼운 거. 이 책을 한 권 사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그때 얼만큼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육비를 내고 거길 갔어요. 다 그 스폰서님이 다 이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갔단 말이에요. 다 가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2박 3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2박 3일을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시는 총책임자 있잖아요. 그분이 막 나오면 막 뛰어나와요. 막 방방방방 뛰면서 뛰어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잖아요. 뛰어나올 때 우리는 막 그 제자리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막 박수치고 있잖아요. 이거 막 위로 박수치고 막 뛰면서 막 박수치는 그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에 막 박수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벌써 몸을 막 움직이니까 신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미나를 듣고
또 뭐 하고 이제 나가고 또 들어올 때 또 막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단어들은 다 잘 찝은 거예요. 거인을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인을 뭐 이렇게 막 뛴다고 해서 거인이 깨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인을 깨우라 그래서 몸을 막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가 인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관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지금 두려워서 못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봤나요? 여러분들 내가 죽었어. 그럼 묘비명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쓰면 좋을까?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나는 두려워서 할래다 말래다, 할래다 말래다 고민만 하다가 그냥 죽었다. 뭐 이렇게 쓸 거예요. 두려워서 나는 도전을 한 번도 해 보지도 생각만 하고 죽었다. 그리고 어? 이 우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죽은 거야? 한 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한 생 끝냈다 하는 거. 그때 있잖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 제가 쪼끔 뭐라 그랬냐면 예리하거나 예민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수업을 하면.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성공해내지 않으면' 뭔가 인제 배수진은 다 쳤고 인제 하던 일을 다 인제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배수진을 다 쳤는데 치고 나서 '내가 여기서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진짜 막 "엄마 밥 줘." 하면서 있잖아요. 막 불쌍하게 막 생각을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될까를 막 최악으로 생각을 하라 그래서 최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최악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최악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최악으로 생각을 해 봐라." 하고 뒤에 끝인 거예요. 뒤에 끝이니까 와 그 뒤에 와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데가 진짜 의문이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뒤에 최악으로 갔어. 그래서 뭐지? 몰라 가지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 갔다 오고 한참을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그래 가지고 제 위에 인제 3대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도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제일 잘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저는 이거 듣고 나서 같이 인제 그분들이 권해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부부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듣고 와서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분은 또 한참 뭐라고 뭘 얘기를 해 주시는데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게 시석되는데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힘들었던. 근데 진짜 내가 임종철아.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달리해야 될 건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깊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지금 내 행동, 내 생각,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왜 안 바뀌어? 그렇다고 바뀌나? 생각만 하고 또 안 바뀌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알긴 알아.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만나고 뭐 하고 하는 거. 요새 있잖아요. 뭘 하는데 프로그램을 사진도 안 올라오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있잖아요. 막 잔소리를 확 하고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이 잔소리해 가지고 되는 거야. 혼자 나오면서 "뭐지?" 그냥 오늘 막 정말 바빴거든요. 엄청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늦잠 자 가지고. 엄청 어제 늦게 일하고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 가지고 아이고 요새 오늘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깜짝 실컷 자고 딱 깨도 3 시였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5 시가 넘은 거야. 너무 놀랐어. 예. 근데 어쨌든 어 생각만 하고 알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알아요. 아는 거는 이해한 거다 얘기하시거든요.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이해한 것이다.'라는 거지. 이해한 거.
그렇죠? 이해력이 뛰어난 분들도 있죠. 이해한 거는 삶의 경험과 에너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경험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경험만 한 것이죠. 경험만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선생님 부하 의식이라는 이 수업을 만나면서 엄청나게 십몇 년 동안 원리를 계속 들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새. 10년이 넘었더니. 이제 약간 돌 트이는 소리,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 장난친다가, 야, 바보 돌 트이는 소리다, 아는 하면서 막 이래서 장난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러면, 야, 너 바보 돌 트였냐? 그러고 막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요새 바보 돌 트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차원을 설명해 주시는데, 옛날에 저 차원을 왜 저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참이 와 죽겠고,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 저 말씀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야, 어떻게 그렇게 안 들려요? 잠이 와요? 신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막 그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쉽게 들리는 거예요. 자꾸 들리다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조금 더 되는 폭에서 들리는 거죠. 경험하는 거. 내가 4차원에서 다 보고 있다고? 이게 뭔가 경험을 하면서 5차원 안에 4차원과 3차원, 2차원, 1차원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또 인식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전에는 이해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해를 하면서 뭔가 내가 그런 인식자가 더 되어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관찰자 입장으로는 전에부터 이렇게 보고 있고 저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나를 보기 시작하는 진입로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진입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모르는 거다. 이해를 그냥 이해만 한 거고 모르는 거고 진짜 모르는 거는 아는 거다. 뭘 아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를 아는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 들어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겠는 거예요. 몇 번 들었다고 뭐 여태까지 진짜 몰랐는 것 같은 거예요. 몰랐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세 번을 정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저항감이 있어서 막 잠도 오고 뭐 딴짓을 했지만 그래도 세 번을 듣고 세 번을 듣고 했던 그게 세 번을 들어서라도 알고 싶은 거죠. 모르니까. 몰라서 세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막 조금씩 더 그 내용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이 정말 조금씩 더 쉬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저번 주 토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그 몸에서 지각을 하고 마음에서 믿음이 있고 의식에서 인식된다라는 이게 나뉘어져 있는 걸 정말 너무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못 알아들었던 걸 토요일 날 뭔가 있잖아요. 알아듣고 그러고 나서는 저도 완전 진짜 정말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머뭇머뭇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확신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부산 분들 오늘 오시죠? 처음 신규로 하신 분들 오시죠? 음, 미주님은 고개를 까딱거리지가 않네.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그분은 좀 그게 이제 좀 힘드셔가지고 삶이 힘드셔요. 예. 잘 얘기해서 오시게 하세요. 듣게 선생님 뵙게 또 자꾸 뵙게 하는 게 진짜 다른데 그 이해를 하시면 에너지를 느끼는 직접 이제 이렇게 에너지 장안에 들어오는 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알아들으면서 달라지기를 이제 시작을 저번 주 토요일 날부터 더 제가 확신이 더 생긴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저한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이렇게 더 확신이
완전히 더 생겼네? 듣다 보니까.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듣다 보니까 완전 확고한, 그래서 또 믿음도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이고. 저는 지금 의심이 없거든요. 의심이, 지금은 이 공부에 대한 모든 것들,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떨어지면 의심이고, 이게 뭐예요? 믿으면서 올라가면 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얼마나 재밌든지, 지금은 완전히 확신에 차 있죠. 예,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요 에고를 자꾸 보면서 끊임없이 그래도 3번씩 공부를 해야 제가 이제 이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습이 더 에고, 이 확신보다는 의심이 많았던 더 시간이 더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언제 에고가 어떻게 될지 이제 각성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임종철학, 그렇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었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 의식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 끝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생각은 너무너무 많이들 하시죠. 어떻게 하면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답을 이해하면서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내가 진짜 에너지에서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붙들고 있어서 우물쭈물하는 건 왜 그런 거야? 두려워서. 우물쭈물하다가, 그쵸? 우물쭈물 왜 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우물쭈물은 내가 두려워가지고 할까 말까 했으면 저렇게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어 계속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묘비명에 그렇게 쓰지 않으려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념. 3살 이전에 근본적으로 쇼크가 왔었던 신념을, 거기 근원적인 뿌리 신념을 계속 거기서 보고 해야지만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을 해야 그 두려움의 근원에서 계속 해결이 되어야 계속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점점 알아차려지고 사라지고, 얘가 에고에 강화되어 있는 두려움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신념 때문에 생긴 습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해도 거기서 습관이 있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엄마한테 사고 치면서, 어쨌든 에고라는 거는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거. 그쵸. 불안할 때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고, 막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뭐, 여러 가지예요.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거는.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더 화를 낸다든지, 더 삐졌다든지, 막 소리를 그냥 막 부당탕 한다든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어쩔 때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가 불안하고 뭔가 있잖아. 그럴 때 막 휴대폰 만지다 보면 삐리리 무슨 소리가 나오질 않나, 인스타 음악이 튀어나오지 않나, 막 이런 것도 주의를 끌고 가는 행위잖아요. 목소리가 어릴 때부터 커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 중간에 이렇게 막 툭툭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툭툭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들, 뭐 여러 가지가 주의를 끌고 불안해서 어릴 때 주의를 끌고 가기 위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냥 습관이 돼버린 것도 있고, 주의를 끌고 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있고, 아직도 계속 그런 거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신념, 어릴 때 3살 이전에 쇼크를 받았던 그 신념, 사건이 과거의 기억에, 과거의 응집이 샥 되었던 그 느낌을 전제로 해서 계속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때 느꼈던 거를 지금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해결해야죠. 네. 주변에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이름부터 적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런 건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질문하고, 어제도 질문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막 올렸는데, 요새는 선생님이 10몇 명 돼도요, 후다다다다다 다 해치우세요. 뭐, 뭐라고? 12명이라고? 해놓고,
시간 수업 전에 다 끝내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완전히 그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면 여러분들 찾아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어릴 때 느꼈던 거대로 계속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해결하셔야 되고요. 찾아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크릿 계속 초대하세요. 팔자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크릿은. 그래서 내 팔자도 바꿔야 되지만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의 팔자를 바꿀 수 있게끔 진짜 도와주는 거. 엄청난 복을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수요일 부산에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네. 수업 많이 들으시고요. 내일 또